네, 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는 강북과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강남 대형 아파트 값은 떨어졌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 공시가격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보면은 특징이 강북은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강남에는 적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올 초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강북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이쪽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반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집을 팔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세금이나 많이 내게 되고, 네. 결국은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 많이 오르니까요. 그렇죠. 집 숫자가 943만 가구랍니다. 우리나라 인구 4, 5천만 명에 비해서는 사실 집이 거의 100% 가질만 한데도 네. 아직도 집이 부족한 거 보면은 예. 세금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남 지역 고가 주택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강북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은 올랐는데 중소형 아파트 값은 올랐지만 강남의 집값이 안 오르니까 하나 속상한 게 세금이 덜 거치는 겁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세금이 좀 많이 걷었으면 좋겠는데 집값이 안 오는 대신에 세금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상당히 손해죠.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30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었는데요. 현재 28만 가구로 2만 가구 이상 줄은 겁니다. 약 5%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세금이 사실은 정부에서는 많은 손해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 아파트 주인들이 세금을 대형 아파트 주인이 더 깨낸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고요. 실제는 강남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참여정부 시절 대표적인 버블7 지역으로 손꼽혔던 강남 지역들, 이 3개구 이쪽에서 특히 또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실까요? 대표적으로 강남의 이제 음마 아파트가 유명하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난해보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지난해에는 3억 정도 올랐는데 1년에. 네. 올해는 9억 2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 5% 떨어진 겁니다. 네. 세액으로서는. 지난해 3억 올랐지만 올해는 오히려 한 1억 정도 떨어진 겁니다. 네. 세금이 낮아진 경우고요. 그리고 3개구 전체 종부세 대상이 됐던 아파트들이 거의 한 60%가 떨어졌습니다. 네. 기존 공시가격하고 실제 호가하고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세금이 내려오는 것은 좀 특별한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무슨 재개발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네. 완화된다든가 또 특별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역시 거기에 맞춰서 종부세도 많이 하락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반대로 올해 강북 지역 집값 상승이 무섭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강북 지역들 주택 공시 가격도 많이 올랐대요. 주택 공시 가격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상 거의 평균적으로 강북에 보면은 3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에서는 거의 25% 정도 올랐고요. 네. 또 강북구 아니라도 사실 구로구라든가 지금 서쪽이죠. 서울 외곽 지역인 경우에도 약 15% 올랐으니까 네. 서울 외곽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에 15%에서 20%까지 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네. 상당히 고지가격 입장에서는 거래가 됐을 때 사실 사용이 되는 건데요.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이제 시흥 지역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이들 지역이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시흥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도 신도시라든가 또 서울 서쪽에 개발이 많았거든요. 예. 경기도 쪽에서 보면은 서부권에 이제 청라 신도시나 영동 신도시, 송도 신도시가 인천이나 시흥이 서울과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네. 접경 지역이고 서울 외곽도로가 이제 순환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강남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강남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영등포나 구로구, 시흥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미리 사전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고요. 강북의 집값이 폭등한 이유하고 시흥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시흥 이렇게 이제 외곽 지역에서 이번에 많이 올랐군요. 네, 이러다가 이제 서울에 사는 영세민들 그 집 없는 사람들은 서울 외곽으로 쫓겨날 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요. 이 소형 아파트 값이 대형보다도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오르는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지금 네. 소형 아파트는 보통 평균 15%에서 20% 올랐는데요. 네. 대형 아파트는 보통 평균 10%가 내렸죠. 그 버블세븐 지역이 뭐 7개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10% 내린 것은 뭐 큰 뉴스가 되지 않고 네. 중소형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이 지금 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걸 어떻게 정부에 대책을 서야 되는데 네. 지금 세금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어제 발표한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역시 뭐 눈여겨볼 만한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중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가장 비싼 집이 어디냐 이렇게 봤는데 역시 이건희 회장, 예, 지금 전 회장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건희 회장님이 뭐 워낙 넓은 집에 사시니까요. 돈으로 환산해서 뭐 99억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요. 그 100억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호가가 이제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나지만요. 그 이건 회장님이 가장 좀 비싼 집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일보 회장님 집인데요. 방상훈 회장님 집이 그 사실상 두 번째 84억으로 2등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트라움하우스라고 연립주택인데요. 한 50억 4천만 원에 지금 3위로 올라가 있고요. 청담동에 있는 카일룸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26억입니다. 네. 연립주택이 26억, 빌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카일룸이나 이런 트라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집이니까요. 예. 이런 집들이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지만 일단은 세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파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군요. 그 원래 아이파크나 도곡동의 이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 단독 주택에 비해서는 세금이 쌉니다. 네. 보통 공시 가격은 26억이나 48억인데요. 실제는 그 세금 면에서는 그렇게 뭐 순위별로 보면 크게 들어가지 않은데요. 그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는 상태에서 공시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제는 그 세금 부담이 많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집들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렇게 수용 그리고 강북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걱정스럽다, 오히려 더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강북 지역의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뉴타운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많이들 꼽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은평 뉴타운이 대표적인 오리지널 뉴타운입니다. 네. 그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사실상 개발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분들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은평 뉴타운 외에는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같은 뉴타운을 붙이지만 실제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 속에 살고 있는 전세자나 월세 입주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지금 강북 3개구를 가게 됐는데요. 예. 그게 집값을 올리는 큰 영향을 줬고요. 그 집주인들은 보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강북구에 있는 헌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네. 강북구에서 좀 떨어진 양주시나 아니면 남양주시 같은데 새 아파트를 많이 매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예. 덩달아 지금 강북이 오르다 보니까 경기 북부권의 집값이 올라가가지고요. 예. 실제는 그 부동산 시장에 지금 경기 북부에 지금 매입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 사람은 한 사람이고, 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네. 지금 대기 수요자가 1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집값이 아직까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뉴타운 협의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뉴타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돈 가지고는 서울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의정부라든가 또 서울 면목동에 일부 남아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층에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반지하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정부나 서울시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뉴타운을 개발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없는 한은 중소형 아파트가 계속 오르게 되고요. 네. 오르게 되면 사실 헌집이 오르는 건데요. 예. 자동차 시장과 비슷합니다.
새로 나온 자동차를 할인해주는 판인데 그 중고차 값이 오른다는 거랑 그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가 아무리 그 가격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 재개발 재건축 물량에 실수요자가 입주할 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인데요. 아마 이것도 새로 생긴 버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개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지금 나오면서 이 강북 지역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들의 쪼개기,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이 극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현재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는데요.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은 옛날 유타운 은평처럼요. 서울시나 정부에서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재개발 지분의 땅을 유타운 은평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700만 원대 사들였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그 개발 지분 땅값이 3.3평방미터당 싼 곳이 2,500만 원이고 비싼 곳은 4천만 원까지 갑니다. 네. 은평 유타운은 700만 원 주고도 개발해서 지금 분양가가 비싸니 싸니 하는 판인데 사실상 이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재개발은 지금 3천만 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재개발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거기 살고 있는 서민만 쫓겨나는 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이 아파트 중상 오르는 값은 뭐 호가이든 현실이든 이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부가 그래도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었었는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는 지분값이 문제인데요. 그 땅 3.3평방미터나 그 가격이 은평 유타운 개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분이 3천만 원대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켜도 결국은 집을 짓기 전에 정부에서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 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30평대 약 100평방미터 아파트를 지으려면요. 땅이 약 옛날로 말하면 10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33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이런 평수를 땅을 가지고 1,000만 원대에 매입했어야 되는데 지금 4천만 원 주고 사야 되게 되면은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재개발 지분을 흡수해서 아주 정부가 관여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모를까 그냥 민간 업체에 맡긴다거나 건설사에 맡기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지금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은평 뉴타운은 매입해서 사실상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았는데 앞으로는 이 뉴타운 문제가 제대로 전개돼야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네. 지금 서민들이 데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 시내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는 이건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 문제가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심각한 경제적 입장에서 그리고 또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오늘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함께 오늘 이 주택 공시가격 강북 지역이 급등했다는 데 대해서 자세히